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탈당 권유에서 이제 제명이 완료가 된 이제 거죠. 완료가 된 건데. 열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상 국민의힘도 지금 어제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콘서트를 이제 크게 했는데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은 아이돌이 아니다. 정치인은 정치로 아니다.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콘서트 하고 다녀서 뭐 하냐. 차라리 창당을 해라 이제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다. 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돌에 돌을 좀 뺐으면 그 돌이 아니잖아. 그래 돌이라는 발음이 똑같아서 트라우마가 그래 음차하면 그러니까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다. 아이다. 쇼 버라이어티 주연 아이다. 아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나아요. 배려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그 친한계가 몰리면 친한계도 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정치 셀럽이에요. 정치 그냥 셀럽. 연예인 지망 비슷한 연예인 느낌이에요. 본인의 어떤 팬덤에 그거를 정치 구심점으로 할 능력과 의사는 없어 보여요. 탈당을 해서 창당을 했었어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또 플러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고 쳐내고 뺄셈 정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동혁 대표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선택지를 가져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공연, 이런 어떤 세레머니, 정치적 퍼포먼스 말고는 여태까지 한 게 없어요. 사실 뭔가 저력, 미래 비전 말로만 이게 구체성을 띠고 있지도 않아요. 본인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소구하는 일정 정도의 지지자들이 있죠. 너무 훌륭하다. 대한민국 엘리트니까 뭔가를 바꿔주겠지. 그런 부분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부응해 보이지만 정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유하듯이 여러 이제 뭐 목소리는 내는데 정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아마 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방송국에도 체계가 있잖아요. 뭐 시사 교양국이 있고 네. 또 쇼 버라이어티 하는 예능국이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정치 안에 예능을 이식해 보겠다라는 정치 예능이 정치 예능의 세 장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정치 예능의 세 장을 열었다. 그래서 쇼 버라이어티형 정치, 뭐 아까 셀럽 얘기하셨는데 뭐 비슷한 것 같고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어제 열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팬심 대회를 한 거죠. 팬심 대회를 열었다. 근데 문제는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출마를 하면은 표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시사 교양 쪽인데 팬심 대회 해가지고 계속 팬미팅만 해가지고는 그게 표로 연결이 안 돼요. 아니 표를 못 받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출마는 하는 겁니까? 뭐 이거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의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이거는 16살에서 18살 때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이제 1차 그 나름의 본인의 인격에 대한 판단을 다 하고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건데 정치적 사춘기에 아주 깊이 빠져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팬심 대회는 잘 받고 앞으로 뭐 팬심 대회를 여러 차례 하겠지만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전당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선거를 통한 이런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게 자신이 없어서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자신 있으면 왜 안 합니까? 근데 자신 있는데 나는 출마는 안 해. 나는 세계 챔피언인데 링 위에는 올라가지 않아.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본인의 마음을 좀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 댓글창에는 민주당 합당과 관련해서 아무개 물러나다. 전부 이제 그쪽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내란 청산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 있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딴 운동장에서 딴 이슈를 가지고 대중들이 골몰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옳다구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내란 청산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정책들도 사실은 이런 거에 휩싸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던져진 이 합당 이슈가 대단히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이게 툭 떨어지니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네. 이게 제가 왜 정청래 대표를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란 진압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또 역설적으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내란 진압이 네.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내란 진압과 정부 성공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에 올인해도 지금 모자른데 그걸 안 하고 합당이니 특검 추천 실패니 뭐 소통 부재니 이런 걸로 지금 다 뒤덮여서 이 당청 갈등의 모드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는 본인에게 지금 부여된 시대적 책임의 무게를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하지 않으면 여당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프지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대로 놔둬서 균열이 발생하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이게 만약에 산으로 가버리면요. 누가 웃겠습니까? 그렇죠. 조이대가 웃어요. 그렇습니다. 지기현이 북부지법 갈 때 노래 부르면서 갈 거예요. 휘파람 부르면서. 그거 국민들이 용납 못 하거든요. 그걸 제일 국민들께서는 그 되치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심하셔야 그런 됩니다.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과정 관리, 상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당 대변인 계신데 저희가 아니, 근데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너무 때문에 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57분인데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황당한데요. 대한상이 그 엉터리 통계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내놓고 대통령께서 어제 엄중하게 책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무신경을 넘어서 이건 고의성이 상당히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해당 영국 언론 보도를 뭐 인용했다고 하는데 영국에서도 이거 가짜 뉴스다, 이거 조작하다. 그리고 인용했던 그 기관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런 부유층 이민 같은 걸로 돈을 버는 뭐 이런 곳이라고 하고 남아공에 있는 무슨 1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15만 명의 전 세계 부자들의 현금 자산, 주식 자산, 코인 자산, 암호화폐 모든 걸 추적해가지고 했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입맛에 딱 맞네. 이거는 역으로 본 거예요. 스크린하다 이게 공신력 있는 절차니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자가 아니라 이거 상속세 문제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신력이 있든 없든 저는 두려운 게 과연 이런 게 한 건일까라는 거예요. 무수히 유통되는 많은 정보 중에 그래서 방향선회를 하고 막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성을 뜬 이런 데이터들 중에 이렇게 허술한 게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집단 오보 사태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중앙일보가 상속세 50% 못 내 한국 떠나는 슈퍼리치들 세계 네 번째 규모로 이탈하고 있다. 네. 조선일보 50% 웃돈은 상속세 낼 바에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 뭐 이렇게 뭐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 뭐 경제지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이런 각으로 기사를 입맛에 딱 쏟아낸 맞으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래서 전부 부자들이 떠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몽땅 가짜뉴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의도가 있는데 이제 잘 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또 대통령께서도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계시고 네. 또 거기다 트위터를 잘 활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유통 과정에서 이런 보수지나 경제지가 어떠한 왜곡과 변형과 조작을 시도하는데 그게 이제 과거처럼 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네. 저는 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장윤선의 취재 표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여기서 올바른 방향을 알리는 게 또 언론의 역할인데 그걸 저는 집권 여당에서 더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큰 스피커 아닙니까? 저 같은 그렇습니다. 사람 아무리 떠들어 제껴도 목만 아파요. 잘 안 나가요. 근데 언론에서는 최고위 회의라든지 아니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론전을 하기에는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너무 좋은 수단들을 갖고 있잖아요. 의석만 지금 16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이 잘못된 거 바로잡고 잘못된 거 하는 그 언론사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오보를 바로잡으면 대통령께서 트위터 10개 하실 거 5개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하루를 이틀처럼 쓴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런 분업에 효과적인 좀 어떤 공론의 장을 잘 우리가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뭐 짐승은 정승은 장윤선은 누구하고 취재한 거야 질문 주셔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청와대요. 청와대하고 여당의 고위 관계자고 가끔 왜
저 취재를 비공개, 그러니까 익명 보도를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익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할 때는 반드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익명으로 해도 그게 누군지는 다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댓글창에 뭐 취재 없이 발언한다 이것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법률 대응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한국경제신문이 소속의 이거 진짜 문제인데 선행매매 혐의로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미리 정보를 알아서 특히 기자들은 좀 그러기가 쉽죠. 본인이 미리 투자해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버는 일, 그것도 뭐 굉장히 수억 원대의 돈을 기자 개인들이 버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경중을 울리는 대통령이 주가 조작은 폐가망신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네, 이건 완전 직업 윤리를 반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범죄인 거예요. 범죄죠, 범죄. 이래서 기레기 욕을 먹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기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또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다만 이런 행태를 했던 게 바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그 조직의 일원으로 네.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먼저 알게 된 그런 정보로 사적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거고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직업률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엄단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칙을 넘어서서 이제 위법 사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의 공정성, 질서를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전 자본주의의 적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엄단해야 되고, 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전 앞으로도 이런 불법과 부정들을 다 잡아내고 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 다 만들고 제도 개선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일로 모인다면 부동산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가 된다. 저도 참 바른 방향이고 앞으로도 좀 질서가 잘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가야 될 길은 길고 멉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저항이 있어서 그 저항들을 다 또 아닌 건 아닌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분명하게 명징하게 선언하면서 새로운 길을 내는 길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취재 편의점은 그런 길에서 가타부타 하지 않고 현장 열심히 뛰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방송하기 힘들어요. 아니 근데 네.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게 바른 네. 방향이고 그냥 정상화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건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비정상 속에 살고 있는지가 맞습니다. 또 극명하게 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언제든 반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민주시민들이 이겨내는 과정이 어렵다. 그럴 때일수록 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과정이 어떠한지 이거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해안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